새벽 5시, 세상이 아직 잠든 시간입니다. 저는 한서윤, 대한의료재단 이사장이죠. 제 이름이 병원 간판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나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이름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탈의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 입던 양복 대신 청소부 작업복을 꺼내들었죠. 회색빛 상의와 남색 바지, 그리고 낡은 운동화. 옷을 입는 동안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 기대였습니다. 이 병원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거라는. 복도 청소용 카트를 밀고 나왔을 때 지나가던 간호사가 저를 스쳤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더군요. 당연했죠. 30년 넘게 이 병원을 이끌어온 제가 지금은 그저 복도를 닦는 사람일 뿐이니까. 카트 바퀴가 삐걱거리며 돌아갔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며 환자 보호자들을 봤습니다. 불안한 얼굴로 앉아있는 사람들, 커피를 마시며 지친 표정을 짓는 사람들. 그들은 청소부인 저를 보며 자리를 조금씩 비켜줬어요. 고마움도 미안함도 없는 기계적인 움직임이었죠. 저 역시 평소엔 그랬으니까요. 청소하는 사람들을 풍경처럼 여겼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2층 내과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젊은 레지던트가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더군요. 차트 정리가 이게 뭐예요? 다시 해. 간호사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만 되풀이했어요. 저는 그 옆을 지나며 걸레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있는지도 몰랐죠. 아니, 알았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3층 외과 병동, 수술실 앞 복도에서 명자 씨를 만났습니다. 이 병원에서 15년째 청소 일을 하는 분이죠. 평소 제가 이사장실에서 내려다보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이름은 오늘 아침 인사팀 자료를 뒤져서야 알았습니다. 부끄러웠죠. 명자 씨는 무릎을 굽히고 앉아 바닥에 얼룩을 닦고 있었어요. 허리가 많이 굽은 분이더군요. 힘드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명자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아, 신입이세요? 괜찮아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져요. 그분의 미소가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게 좋은 일일까요? 오전 9시 병원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이 회진을 돌고 간호사들이 분주히 오가고 환자들이 복도를 걸었어요. 그 와중에 저는 투명인간이었죠.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방해물이었으니까요. 복도를 닦는데 환자 한 분이 지나가며 제 걸레에 발을 찍더군요. 일부러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한마디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평소에 저라면 신경도 안 썼을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어요. 로비로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유다인, 제 아들 민준이의 약혼녀였죠. 성형외과 전문의로 이 병원에서 일한 지 2년째입니다. 민준이가 그 사람을 소개했을 때 저는 흡족했어요. 명문대 출신의 실력 있는 의사, 집안도 괜찮았으니까요. 유다인은 환자들 사이를 가르며 걸어왔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죠.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경쾌하게 울렸어요. 그리고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길 좀 비켜요. 유다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청소는 한가할 때 하세요. 지금 환자들 지나가잖아요. 저는 카트를 옆으로 밀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유다인은 그대로 지나갔어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죠.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가운이 바람에 날리며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유다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죠. 중앙 엘리베이터 앞에서 젊은 인턴 2명이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어제 그 환자 진짜 까다로웠어. VIP라고 난리더라. 맞아, 돈 많다고 다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카트를 밀고 타려 했죠. 그런데 인턴 한 명이 문 닫힌 버튼을 눌렀어요. 다음 거 타세요. 카트 때문에 비좁아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숫자가 올라가는 걸 지켜봤어요. 3층, 5층, 7층.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홀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구부정한 자세로 카트를 잡고 있는 늙은 청소부.
이게 바로 제 직원들이 매일 보는 모습이었던 거죠. 아니, 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4층 소아과 병동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 아이들의 그림이 붙어 있더군요. 밝은 색연필 그림들, 가족들 그림, 무지개 그림. 그 아래서 청소하는 동안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아저씨, 수고하세요. 순수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날 아침 웃었죠. 고마워, 꼬마야. 아이의 어머니가 달려와 아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미안해요, 애가 아직 어려서. 그리고 아이에게 속삭였죠. 저런 사람한테 함부로 말 걸면 안 돼. 목소리가 작았지만 들렸습니다. 또렷하게. 점심시간이 됐어요. 직원 식당으로 갔습니다. 평소엔 이사장 전용 식당에서 식사했지만 오늘은 일반 직원들과 같은 공간이었죠. 배식줄에 섰습니다. 앞에 서 있던 간호사가 뒤를 돌아보며 친구에게 말했어요. 요즘 청소 아줌마들 태도가 왜 저래? 복도에서 카트 밀고 있으면 비켜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트레이를 들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혼자. 주변 테이블에선 의사들, 간호사들, 행정직원들이 각자 무리를 지어 앉아 있었어요. 청소 직원들은 저 끝 구석 테이블에 모여 있더군요. 같은 공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으니까요. 이게 제가 30년간 만들어온 병원의 문화였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곳이지만 사람의 존엄은 죽어있는 곳. 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반납하는데 급식실 직원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대로 비우고 오세요. 이렇게 음식물 남기면 우리가 또 일해야 되잖아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 다시 3층 외과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본격적인 관찰을 시작할 시간이었죠. 유다인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을 하루 종일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제 아들의 약혼녀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야 했으니까요. 유다인은 3층 성형외과 진료실에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어요. 환자와 상담 중이더군요. 40대로 보이는 여성 환자였죠. 유다인은 환하게 웃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 시술 받으시면 최소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제가 직접 할 테니 걱정 마세요. 환자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이요? 원장님이 해주시는 거죠? 유다인은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책임지고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상담이 끝나고 환자가 나갔습니다. 활짝 웃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는 복도 구석에서 걸레질하는 척하며 지켜봤죠. 유다인은 진료실 문을 닫더니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3천만 원짜리 패키지 계약했어. 이번 달 실적 괜찮네. 목소리에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 같았죠. 복도에서 유다인을 따라갔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눈에 띄지 않게. 유다인은 간호사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간호사, 오늘 차트 정리 왜 이렇게 엉망이에요?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안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원장님. 오전에 응급 환자가 많아서. 변명은 됐고요. 오늘 퇴근 전까지 다시 정리해요. 제대로요. 유다인이 나왔습니다. 저는 벽 쪽으로 몸을 돌려 걸레질했어요. 유다인은 제 옆을 지나갔죠. 향수 냄새가 강하게 풍겼습니다. 값비싼 향수였어요. 민준이가 선물한 거였는지도 모르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유다인이 멈춰 섰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들더군요.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었어요. 제 시력은 아직 괜찮습니다. 화면이 보였죠. 자신의 계정이었어요. 유다인 원장의 아름다운 하루라는 타이틀 아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환자와 함께 찍은 사진, 수술실에서 찍은 사진, 봉사활동 사진. 모두 완벽하게 연출된 이미지들이었죠.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역시 유 원장님 천사 같아요. 저도 상담받고 싶어요. 유다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왔어요. 유다인이 타고 내려갔죠. 저는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유다인은 외래 진료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환자 몇 명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유다인은 그들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진료 시작할게요. 환자들도 웃으며 답했어요. 네, 원장님. 유다인은 정말 완벽한 연기자였습니다. 무대 위에선 빛나는 배우였죠. 하지만 무대 뒤는 달랐어요. 진료실 옆 복도에서 환경미화원 한 분이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유다인이 그 옆을 지나갔죠. 환경미화원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유다인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마치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또렷하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3층 외과 병동 복도를 청소하며 기다렸어요. 유다인이 곧 올라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오늘 오후에 수술이 예정돼 있었으니까요. 과연 유다인이 나타났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동료 의사 한 명과 함께 걸어오더군요.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다인 선생, 오늘 저녁에 회식 오시죠? 동료가 물었습니다. 유다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늘 민준 오빠 아버님 댁에서 상견례 있어요. 어머, 민준 선생 아버지가 한서윤 이사장님이시잖아요. 떨리시겠어요. 괜찮아요. 준비 많이 했어요. 유다인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줬어요. 준비를 많이 했다고요? 무슨 준비를 한 걸까요? 수술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다인과 동료 의사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죠. 저는 복도에 남아 바닥을 닦았습니다. 기다렸어요. 수술이 끝날 때까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유다인이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동료 의사에게 말했죠. 수술 잘 끝났네요. 환자분 회복 잘 되실 거예요. 역시 다인 선생은 실력이 좋아요. 동료가 칭찬했습니다. 유다인은 웃었어요. 당연하죠. 저 유다인이 한 수술인데요. 둘이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저는 뒤따라갔어요.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게. 탈의실 앞에서 둘이 헤어졌습니다. 유다인은 탈의실로 들어갔고 동료는 복도 반대편으로 갔죠. 저는 탈의실 근처 복도를 닦으며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유다인이 나왔어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화장을 고쳤더군요.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SNS에 올릴 준비가 된 모습이었죠. 유다인은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로비 한쪽에서 봉사활동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진행하는 무료 진료 봉사였죠. 병원 홍보팀에서 주관하는 행사였어요. 유다인이 봉사부스로 갔습니다. 홍보팀 직원이 반갑게 맞았죠. 유 원장님 오셨어요. 오늘 사진 촬영 준비됐어요. 네, 빨리 찍어요. 저녁 약속 있어서요. 환자 몇 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었어요. 유다인은 그들 앞에 섰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홍보팀 직원이 카메라를 들었죠. 자, 원장님, 환자분 손 한번 잡아주세요. 네, 좋아요. 환하게 웃어주세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1번, 2번, 3번. 유다인은 완벽하게 웃고 있었어요. 환자들도 웃었죠. 행복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촬영이 끝나자마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유다인은 즉시 손을 뗐습니다. 다 찍었죠? 그럼 전 이만. 네, 원장님. 고생하셨어요. 유다인은 손소독제를 꺼내 손을 닦았습니다. 꼼꼼하게 여러 번.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로비 구석에서 청소카트 뒤에서.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였을까요? 실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슬픔이었을까요? 유다인이 로비를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명자 씨가 카트를 밀고 오고 있었어요. 유다인과 명자 씨가 마주쳤죠. 명자 씨는 비켜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카트 바퀴가 걸렸어요. 잘 움직이지 않았죠. 명자 씨는 힘을 주어 카트를 밀었습니다. 그 바람에 카트가 살짝 흔들렸고 위에 올려둔 청소도구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유다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조심하세요. 사람 다칠 뻔했잖아요. 명자 씨는 황급히 허리를 굽혀 도구를 주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할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카트 관리도 못하면서. 유다인은 그 말을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차갑게 울렸죠. 명자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굽은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저는 다가갔어요. 괜찮으세요? 엄영자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유다인을 관찰했어요. 환자에게 웃는 모습, 동료 의사들과 대화하는 모습, SNS를 확인하는 모습, 그리고 청소 직원들을 대하는 모습. 모든 게 달랐습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군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어요. 저는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었죠. 아니,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피곤한 얼굴이 비쳤죠. 주름이 깊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오늘 본 것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양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었어요. 다시 한서윤 이사장이 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겉모습은 같지만 안은 변해 있었어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실로 향했어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건물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저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그리고 청소직원들. 모두가 이 병원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대우는 달랐죠. 존중도 달랐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죠. 아버지, 오늘 저녁 상견례 잊지 않으셨죠? 아니다, 기억하고 있어. 곧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6시 30분. 집에 가려면 지금 출발해야 했죠.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사장실 책상 앞에 앉아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을 하나씩 되짚어 봤어요. 유다인의 얼굴, 명자 씨의 굽은 허리, 그리고 복도에서 마주쳤던 수많은 눈빛들. 노트북을 켰습니다. 유다인의 SNS 계정을 검색했어요. 공개 계정이었죠. 누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완벽했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 흰 가운, 청진기. 사람을 아름답게 마음을 따뜻하게라는 소개 문구가 적혀 있었죠. 게시물들을 내렸습니다. 수술실 사진, 환자와의 사진, 봉사활동 사진. 댓글마다 칭찬이 가득했어요. 천사 같은 의사, 존경합니다. 저도 상담받고 싶어요. 한 게시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주에 올린 거였어요. 노숙자 무료 진료 봉사 사진이었죠. 유다인이 노숙자 한 분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의사로서의 보람을 느끼는 순간들이에요. 해시태그 봉사, 해시태그 나눔, 해시태그 의사, 해시태그 감사. 좋아요가 3,000개가 넘었습니다. 댓글도 100개가 넘었죠. 모두 칭찬 일색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민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아버지, 다인이랑 먼저 집에 가 있을게요. 늦지 마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다, 곧 갈게.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본 것들, 느낀 것들. 제가 30년간 만들어온 이 병원이 어떤 곳인지 비로소 알게 됐죠.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최첨단 의료 장비, 실력 있는 의사들, 깨끗한 시설. 하지만 속은 달랐어요. 사람을 직급으로 나누고 직업으로 판단하고 약자를 무시하는 곳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민준과 유다인이 소파에 앉아 있었죠. 둘 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상견례를 위한 복장이었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민준이 일어나 반겼습니다. 유다인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공손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유다인입니다. 완벽한 미소였습니다. 오늘 낮에 환자들에게 보여줬던 바로 그 미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서 와요. 앉아요. 셋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주방에서 나와 차를 내왔죠. 여보, 늦었네요. 뭐 하셨어요? 병원에 급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유다인에게 미소를 지었죠. 다인 씨, 오랜만이에요. 오늘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유다인이 답했습니다. 어머님도 정말 아름다우세요. 완벽한 예의였습니다. 완벽한 태도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미소 뒤에 뭐가 있는지. 저녁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죠. 한정식이었습니다. 유다인이 감탄했어요. 와, 정말 푸짐하네요. 어머님 손맛이 최고예요. 민준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요리 솜씨가 대단하시거든요. 다인아, 많이 먹어. 네, 오빠. 잘 먹을게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민준과 유다인은 다정하게 대화했고 아내는 흐뭇하게 지켜봤죠. 완벽한 상견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맛이 없었어요. 음식을 먹는데 맛을 느낄 수 없었죠. 이사장님, 제가 병원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시죠? 유다인이 말했습니다. 환자분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항상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요, 민준한테 들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네, 그리고 봉사활동도 자주 해요. 유다인이 이어서 말했죠. 제 취미예요, 사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정말 보람 있거든요. 민준이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다인이는 정말 착해요. 주말마다 봉사 나가고 환자들한테도 친절하고. 제가 정말 존경해요. 아내도 맞장구 쳤어요. 그러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드문데. 모두가 유다인을 칭찬했습니다. 완벽한 며느리감이었죠. 완벽한 의사였고 완벽한 여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다인 씨,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어땠어요? 유다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오늘이요? 바빴어요. 수술도 있었고 외래 진료도 많았고. 그래도 보람찬 하루였어요. 봉사활동도 했죠? 아, 네. 오늘 로비에서 무료 진료 봉사했어요.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사진도 찍었고요. 유다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SNS에 올리려고요. 홍보팀에서 병원 홍보도 되고 좋다고 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민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다인이 SNS 팔로워가 10,000명이 넘어요, 아버지. 병원 홍보에도 도움 많이 돼요. 그렇겠죠.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식사가 계속됐습니다. 대화도 이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더 답답해졌죠. 이 완벽한 연기를, 이 완벽한 거짓말을 어떻게 깨뜨려야 할까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디저트로 과일이 나왔어요. 아내가 직접 깎은 사과와 배였죠. 유다인은 감사하다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유다인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아내가 유다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다인이 고마워요. 민준이 잘 부탁해요. 민준도 웃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인이한테 잘해야죠. 완벽한 가족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인 씨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유다인도 민준도 아내도. 이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유다인이 물었습니다.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청소하는 분들 이름 알아요? 유다인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네. 갑자기 왜? 명자 씨. 이 병원에서 15년째 청소 일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 적 있죠? 유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오늘 로비에서 카트 끌고 가시던 분이에요. 다인 씨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유다인을 똑바로 봤습니다. 조심하라고 했죠. 할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요. 유다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카트가 흔들려서. 그리고 수술실 앞에서는요. 제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명자 씨한테 무슨 말을 했죠? 유다인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벗었어요. 모자를 벗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아내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가장 놀란 건 유다인이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버님. 유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저는 모자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회색 작업 모자, 오늘 아침에 썼던 바로 그 모자였어요. 오늘 낮에 봤죠, 다인 씨. 로비에서. 유다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준이 급히 말했어요.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나는 오늘 청소부였어. 제가 말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 병원에서 청소 일을 했죠. 아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유다인을 계속 봤어요. 다인 씨가 로비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길 좀 비켜요. 청소는 한가할 때 하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엔 이해하려 했어요. 바빴겠죠, 급했겠죠. 유다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지켜봤어요. 다인 씨가 환자들한테는 어떻게 웃는지, 동료 의사들한테는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청소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사실이에요? 정말 청소. 사실이다. 저는 민준을 봤어요. 내 약혼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민준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인이는 착한 사람이에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봉사?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진 찍을 때만 웃는 게 봉사예요? 촬영 끝나자마자 손소독제로 손 닦는 게 봉사죠? 유다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오늘 오후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명자 씨가 피 묻은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서서 닦고 계셨죠? 그런데 다인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릎 꿇고 닦으세요. 그래야 반짝거려요. 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안에 뭔가가 무너졌어요. 내가 30년간 만들어온 병원이 이런 곳이었구나 깨달았죠. 아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떨궜어요. 유다인은 계속 울고 있었죠. 명자 씨 나이가 62이에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허리가 많이 안 좋으세요. 그런데도 15년째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학생 손자 학비를 대려고. 아들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셔서 손자를 키우고 계시거든요. 유다인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15년을 같은 병원에서 일했는데 몰랐다고요? 아니면 알려고 하지 않은 거죠? 민준이 유다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다인아. 유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사장님. 저는 그냥 제 일에만 집중하려고. 그게 문제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기 일에만 집중하느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못 봤죠. 아니, 보지 않으려 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의사가 아니니까. 하얀 가운을 입지 않았으니까. 유다인이 더 세게 울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다인이도 잘못을 인정했잖아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고 약자를 무시하는 태도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다인이도 반성하고 있잖아요. 반성? 저는 민준을 봤어요. 민준아, 넌 이해 못할 거야. 왜냐면 넌 한 번도 그 입장이 돼본 적 없으니까. 무시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받고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을. 민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다시 유다인을 봤어요.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인턴 2명이 저보고 다음 거 타라고 했어요. 카트가 비좁다고. 식당에서는 간호사들이 청소 아줌마 태도가 왜 저러냐고 수군댔죠. 그게 다인 씨가 일하는 병원의 모습이에요. 유다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직업으로 재는 순간 당신은 의사가 아니라 그냥 직업인일 뿐이에요. 민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인이한테 기회를 주세요. 바뀔 수 있어요. 저는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아, 내게 묻고 싶어. 넌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이름 알아? 민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간호사들 이름은 다 알겠지. 인턴들 이름도 알고. 하지만 매일 내가 지나가는 복도를 닦는 사람, 내가 쓰는 수술실을 청소하는 사람, 그분들 이름은 몰라. 맞지?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야.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직급이 높은 사람은 존중받고 낮은 사람은 무시당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그 가정도 똑같이 될 거야.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그래도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사랑이 뭔지 아세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위나 직업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식탁 위에 침묵이 내렸습니다. 모두가 말이 없었어요. 유다인은 계속 울고 있었고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아내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명자 씨한테 사과하세요. 직접 찾아가서 진심으로. 그리고 앞으로 달라지세요. 진짜로 달라지세요. 그때 다시 얘기합시다. 유다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답했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시간뿐이에요. 그 시간 동안 진짜로 변할 수 있는지 당신이 증명해야 해요. 유다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꼭.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인이가 꼭 달라질 거예요. 제가 도울게요. 민준아, 저는 아들을 봤어요. 너도 달라져야 해.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배식하시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다 이름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이야기가 있어.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대화해 본 적 있어?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해봐. 그분들한테 인사하고 이름 물어보고 고맙다고 말해봐. 그게 시작이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저는 모자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 모자 내일 명자 씨한테 돌려줘야겠어요. 빌려 쓴 거니까. 그리고 인사드려야죠. 오늘 하루 많이 배웠다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하루 종일 청소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걸 봤어요. 우리 병원의 진짜 얼굴을.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민낯을요.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이사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겪어봐야 할 일이었어요. 유다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유다인을 봤어요. 부끄러움을 아는 것도 시작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행동이에요. 진짜로 달라지세요. 약속만 하지 말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모두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해요. 민준이 유다인을 일으켰습니다. 둘은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유다인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아내와 저만 남았죠.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생이 아니에요. 배움이었죠. 그래도 너무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내가 만든 병원이 이런 곳이었다니. 사람을 직업으로 나누고 약자를 무시하는 곳이었다니.
하지만 이제 알았잖아요. 바꿀 수 있어요. 바꿔야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늘의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명자 씨의 굽은 허리, 유다인의 차가운 눈빛, 엘리베이터 문을 닫아버린 인턴, 그리고 무시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새벽이 됐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에 앉았죠. 노트를 꺼내 들고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어요. 변화를 위한 계획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병원에 출근하며 복도를 걸었어요.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죠. 청소하시는 분들, 배식하시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 모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자 씨를 다시 만났어요. 3층 복도에서였죠. 명자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명자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이사장님께서 저를? 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명자 씨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의자를 권했죠. 앉으세요. 명자 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제가 사과드리려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주 수술실 앞에서 있었던 일 죄송합니다. 명자 씨가 눈을 크게 떴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유 선생이 명자 씨한테 한 말 제가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 병원의 문화였다는 것도 알았죠. 이사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명자 씨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사장님, 괜찮아요. 저 같은 사람은 원래 아니에요. 저는 명자 씨의 말을 끊었습니다. 명자 씨 같은 사람이란 게 없어요. 우리 모두 똑같은 사람이에요. 직업만 다를 뿐이죠. 명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그리고 청소직원, 배식 직원, 안내 직원까지 모두 모였어요. 이런 회의는 처음이었죠.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특히 청소 직원들은 뒷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병원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려고 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지난주 하루 동안 청소 일을 했습니다. 제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많은 걸 봤죠. 이 병원의 진짜 모습을요. 의사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간호사들도 술렁거렸죠. 우리 병원은 환자를 살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존엄을 죽이는 곳이기도 했어요. 직급으로 사람을 나누고 직업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곳이었죠. 청소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병원에 존중 프로토콜을 만들겠습니다. 규칙은 간단해요. 첫째, 모든 직원은 서로를 이름으로 부릅니다. 둘째, 모든 직원은 서로에게 존댓말을 씁니다. 셋째, 어떤 형태의 차별이나 무시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의사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의사장님, 하지만 병원은 위계가 중요한 곳 아닙니까? 의료 행위에는 위계가 필요합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는 위계가 필요 없어요. 수술실에서는 집도의의 지시를 따르지만 복도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사람이에요. 다른 의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청소 직원들도 회의에 참석하라는 건가요? 왜 안 되죠? 저는 되물었습니다. 이 병원을 움직이는 건 의사들만이 아니에요. 청소하시는 분들, 배식하시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도 모두 이 병원의 일원이에요. 명자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저희도 정말 회의에 참석해도 되나요? 당연합니다. 저는 웃었어요. 명자 씨는 15년간 이 병원을 지켜온 분이에요. 누구보다 이 병원을 잘 아시죠? 그런 분의 의견이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명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유다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사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들어와요. 저는 유다인을 이사장실로 안내했죠. 유다인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이사장님, 저 명자 씨한테 사과했어요. 그리고 매일 청소 일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요? 저는 놀랐습니다. 스스로 그러기로 한 거예요? 네.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뀌고 싶었어요.
진심으로요. 저는 유다인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어요. 명자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유다인이 계속했습니다. 손자가 의대생인데 의사가 되면 사람들을 존중하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거네요. 네. 그리고 민준 오빠도 달라졌어요. 매일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인사하고 이름 물어보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구나. 저는 기뻤습니다. 민준이도 변하고 있네요. 이사장님, 유다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민준 오빠랑 결혼해도 될까요? 제가 정말 달라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결혼은 두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거나 막을 일이 아니죠. 다만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명함을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약자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만 보세요.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니까. 유다인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의사들이 청소 직원들에게 인사했고 간호사들이 배식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죠.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명자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존중받아 본 적이 처음이에요. 저는 명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명자 씨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제 손자가요, 명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의사 되면 이사장님 같은 의사가 되고 싶대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준과 유다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그리고 청소직원, 배식 직원, 안내 직원까지. 명자 씨도 오셨습니다. 곱게 차려입고 손자와 함께. 유다인은 명자 씨를 보자 달려가 포옹했어요. 명자 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명자 씨가 유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세요, 원장님. 아니, 유다인 씨.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발코니에 나왔습니다.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생각하세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하루를요. 그리고 지난 한 달을요. 많이 달라졌죠? 응, 많이 달라졌어. 병원도 너도 다인이도. 아버지 덕분이에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청소복을 입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계속 몰랐을 거예요. 아니야. 저는 민준을 봤어요.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지.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봤어. 편한 것만 봤죠. 맞아요. 민준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게요. 저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고 있어, 아들. 1년이 지났습니다. 대한의료재단은 많이 달라졌어요. 존중 프로토콜이 자리 잡았고 직원들 사이의 문화도 변했죠. 저는 매일 새벽 병원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복도를 걷죠. 이제는 모든 직원들이 저에게 인사해요.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청소 직원들도. 명자 씨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웃으며 일하세요. 손자가 의대 3학년이 됐다고 자랑하시더군요. 민주는 좋은 의사가 됐습니다. 환자들에게는 물론이고 동료들에게도 존중받는 의사가 됐죠. 유다인도 변했어요.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다시 청소복을 입었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병원을 돌며 청소를 했죠. 복도에서 젊은 인턴을 만났습니다. 그 인턴은 저를 보자 멈춰 섰어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인턴이 물었습니다. 한서윤입니다. 인턴의 눈이 커졌어요. 네. 이사장님. 저는 손가락을 입에 댔습니다. 쉿. 오늘은 청소부예요. 인턴이 웃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서윤 씨.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 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채로 배식을 받아 자리에 앉았어요. 명자 씨가 옆에 앉으셨습니다.
이사장님, 또 청소 일하시네요. 네, 1년에 한 번씩은 해야죠. 잊지 않기 위해서요. 뭘 잊지 않으려고요?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저는 답했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걸요. 명자 씨가 웃었습니다. 이사장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늦게라도 깨달은 거죠. 오후에 민준이 저를 찾았습니다. 복도에서 청소하는 저를 보더니 웃었어요. 아버지, 또 하시네요. 응, 매년 하기로 했어. 이 옷을 입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 무슨 뜻이에요? 저는 걸레를 쥔 손을 보여줬습니다. 이 손으로 바닥을 닦으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보여. 누가 존중할 줄 알고 누가 무시하는지. 누가 진심이고 누가 거짓인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해봐야겠어요. 그래, 한번 해봐. 많이 배울 거야.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작업복을 벗고 양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한서윤 이사장이 돌아왔죠. 하지만 1년 전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병원 건물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죠. 저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가 한 통 놓여 있었어요. 명자 씨가 쓴 편지였죠. 펼쳐봤습니다. 이사장님께 1년 전 그날 이사장님이 청소복을 입고 저희와 함께 일하셨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병원이 달라지는 걸 보며 감사했습니다. 제 손자가 의사가 되면 이사장님 같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아는 의사, 약자를 존중할 줄 아는 의사. 이사장님이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리더십이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 함께 걸을 줄 아는 용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존엄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명자 올림.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가겠다고. 밤이 깊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복도를 걸었어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일하고 계셨죠. 저는 한 분 한 분에게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들도 웃으며 답했어요. 이사장님도 고생하셨어요. 주차장으로 가는 길,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어요. 그 빛들을 보며 생각했죠. 사람의 품격은 직업이 아니라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그리고 진짜 리더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올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며 거울을 봤어요.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얼굴이 비쳤죠.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를 켰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창밖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운전했죠. 1년 전 저는 청소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됐어요. 이제는 매년 그렇게 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요. 닦이는 건 바닥이 아닙니다. 인간의 교만이죠. 그리고 그 교만을 닦아내는 일은 평생 해야 할 숙제입니다. 저는 계속 그 일을 할 겁니다. 한서윤 이사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현관에서 맞아줬어요.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도 수고했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병원에 가겠죠. 그리고 복도를 걸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니까요. 직업만 다를 뿐.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